나중에 다시 태어나잖아? 그럼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제 아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나중 되면 결혼 안 할 거라고. 안녕하세요, 유주아빠입니다. 오늘은 유부남이 말하는 결혼 안 해도 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모, 성격, 경제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100% 맞는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 형제, 부모님들과도 안 맞아서 싸우는데 남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 평생 화목할 수만 있겠습니까? 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싸우고 이혼을 하면은 나한테 꼬리표가 붙고 자녀도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은 이런 거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처음 우리가 연애 기간 때 서로 썸 타는 기분, 만지기만 해도 소름 돋고 그런 기분을 평생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좀 흐지부지해지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고, 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꼴을 보려고 하세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혼자 외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고지식한 말입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솔로족도 많고 돌싱들도 많은데 이혼율이 높아서 그 사람들 만나면서 서로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요새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은 혼자 살더라도 정말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욕의 제한입니다. 인간은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먹고 싶어하는 식욕도 있고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욕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면은 평생 내 배우자하고만 성욕을 공유해야 돼요. 딴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욕의 제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길게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세 번째는 경제권의 독립성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내가 계획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고 각자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딱 독립적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샀다, 배우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주면 무슨 돈으로 했어? 당장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정판 신발이 있어서 남자들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예쁜 신발이 있어서 모으기 시작한다. 그럼 이걸 왜 사? 이렇게 하나하나 서치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무슨 백 같은 거 산다, 보너스 받았나 봐? 이게 은연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벌이를 한다. 우리나라 구조상 남편이 돈을 벌고 여성이 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쓰던 거를 혼자 벌어서 셋이나 넷이 쓰는 거예요. 뭐 가족이 나눠서 쓰는 걸 왜 그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해는 건데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의도와는 다르게 이 돈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질르면 되잖아요. 결정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좀 장기적으로 해외여행 가고 싶어.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고 싶어. 나 혼자 있으면 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만둘 수가 있는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을 다시 언제 찾느냐? 우리 애가 결혼하면은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체력도 좋고 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내 애가 결혼할 때는 벌써 환갑인데 나중에 자기 애도 키워달라고 하면은 무시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영득해가지고 본인들이 살기 힘들다는 핑계 대면서 부모님께 자식을 맡깁니다. 그런 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챙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만 챙기면 되는 건데 결혼을 하면은 양쪽 부모님 챙겨야 돼, 자식 챙겨야 돼, 가족 친지 챙겨야 돼, 양쪽 친구들 챙겨야 돼, 애 학원 챙겨야 돼, 애 숙제 챙겨야 돼, 애 준비물 챙겨야 돼, 애 씻는 거 챙겨야 돼, 애 먹는 거 챙겨야 돼, 애 놀러 가는 거 챙겨야 돼, 애 학원 챙겨야 돼. 엄청 챙길 게 많습니다. 내 생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말은 다 가족 루틴이에요. 매일 이벤트가 있어. 이번 주는 무슨 이벤트, 다음 주는 무슨 이벤트, 다다음 주는 무슨 이벤트, 다다음 주는 결혼기념일, 다다음 주는 우리 처음 만나는 날, 다다음 주 우리 만일 되는 날 다 챙겨야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게 결혼인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결혼이 인생의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절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다 감수하고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평생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드실 때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배우자의 인생,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날 자녀 인생까지 책임질 만하게 내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돼버리면은
잘못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아예 없어지고 내 인생의 절반에 도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요새 능력 있고 젊으신 분들은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욜로족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 보면은 상당히 부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잖아? 그럼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제 아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나중 되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고 그 행복감을 말로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녀로 인해 가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불행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나 결혼할 거야. 결혼 생활 어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 좋아. 무조건 결혼해.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매도 먼저 맞아본 사람이 안다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고 다 나름대로 다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답은 없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안녕.